네, 오늘은 뉴타입의 시대라는 책을 빌려봤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있고, 그죠? 지금 상황이 그 상황이고, 코로나가 오기 전에도, 이렇게 새로운 어떤 세상이 계속 다가오고 있었죠. 그러니까 AI가 온다든지, 아니면 세상이 어떻게 될 거라든지, 일자리 문제가 커진다든지, 계속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러니까 코로나가 옴으로써 더 이제 좀 세상이 많이 변했고, 그죠? 그리고 또 그렇게 됨으로써 이제 세상이 어떻게 바뀔 것이다 라는 것도 예상을 할 수 있고, 그럼 이제 그런 세상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 의문들, 그런 것들이 이제 이런 책들을 계속 발간하게 만들어요. 소도직에 나오죠. 이런 포스트 코로나19, 그죠?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얘기들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맥락으로, 그죠? 이런 책이 나왔습니다. 그래갖고 한번 빌려봤어요. 여기서 이 책에서는 한 24가지 어떤 생각의 프레임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사고에 대한 얘기, 어떻게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 구체적으로 이제 그 정도 얘기만 했었고, 요약을 해보니까 한 5장 정도 되네요. 좀 오랫동안 읽다 보니까, 좀 요약이 좀 한 5장 정도 했고요. 한번 볼게요. 이거 에필로그에 보면은, 이제 하고 싶은 얘기가, 작가가, 그죠?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의미 없는 일을 하는 자는 반드시 무너진다. 그죠? 이게 좀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의미 없는 일, 이거 공통적으로, 지금 출간되는 코로나 이후 세계에 대해서, 하는 아니면 사회 변화가 생기는 후에 어떤 일들에 대해서 이제 하는 책들, 그거에 대해서 언급한 책들을 보면은, 대체로 공통적으로 의미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죠? 이런 의미를 가져야 된다라는 거. 무의미한 일을 해봐야 소용이 없다. 의미 있는 일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죠? 봅시다. 이거 물질이 지금 풍요롭다. 그렇죠? 이때까지 인간이 태어나서 지구에 태어난 이래로, 그죠? 우리가 이제 그 이전에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거 역사가 기록된 이후로 물질은 지금이 가장 풍요롭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삶의 방향성 자체가 없다. 지금 이걸 잃어버렸다. 그러니까 적어도 한 80년대, 90년대만 해도, 그러니까 이를테면 열심히 공부해서 직업을 가지고, 그 직업은 이제 결혼해가지고, 그죠? 애들 낳고, 자손을 낳고, 그리고 키우다가 자기 은퇴를 하고, 그죠? 태어나서 공부해서 직업을 가지고, 결혼하고, 그 다음에 애 키우고, 직업 은퇴하고, 이제 죽고, 이런 식으로 또 자손이 이렇게 또 돌아가고, 이런 식의 삶의 방향이 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무의미한 일, 그러니까 그때는 어떤 삶의 방향이 그렇게 사는 게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었지만, 지금은 이제 의미가 지금 애매해진 거죠.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대가 됐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의미가 중요해졌다라는 걸 다시 한번 여기서 볼 수 있고, 그 다음 또, 물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예. 도움이 되는 상품, 그러니까 물건이 지금 드물 때, 희귀할 때, 그러니까 이를테면 핸드폰이 없던 시절이라면 그거 한 손에 딱 들고 다니면서 통화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좋겠다. 상당히 도움되죠. 그런 상품이 필요한데, 이제는 이제 그게 상품이 쏟아지다 보니까 어떤 의미를 갖느냐, 삼성이냐, 아니면 애플이냐, 그죠? 아니면 그 중국 핸드폰이냐, 이런 식의 어떤 의미, 왜 갤럭시를 사느냐, 왜 애플을 사느냐, 이런 의미들을 갖는다라는 거죠. 그건 모방하기가 쉽지 않다. 좀 말이 되는 것 같네요. 그죠? 또 그런 식의 물건이 많아지면은 그 중에 어떤 의미를 찾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계속 이제 의미를 강조하는 얘기들. 그래서 삶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일까라는 거, 신약 성서에서 얘기하는데, 요걸 예를 들어서 설명해 놨어요. 그러니까 의미에 대한 어떤 힘? 의미의 힘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수가 이제 그 12제자? 베드로 이런 애들 12제자가 있었는데, 예수 죽고 딱 죽은 직후에는 얘들이 그냥 다 뿔뿔이 흩어졌답니다. 그러니까 그냥 다시 또 자기 고향으로 다 돌아가거나 그랬는데, 어떤 의미가 주어졌다. 그러니까 그거를 전파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의욕이 생기니까, 그 사람들이 목숨을 다해서 죽을 때까지도 그거를 전파를 하더라.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의 진정한 의미는 예수의 어떤 그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라는 어떤 의욕이나 어떤 이런 거죠. 의미를 가짐으로써 자기 목숨을 다해서
하더라. 뭐 그죠? 뭐 그런 식의 어떤 의미, 어떤 그죠? 의욕 이런 거 그죠? 무의미하게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있으면은 좀 뭔가 좀 사는 느낌이 난다. 그런 게 되죠. 그죠? 인생의 진정한 의미. 새로운 시대로의 전환이다. 그러니까 물론 이전 시대도 마찬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또 삶의 방향성이었죠. 그죠? 80년대, 90년대는 또 그렇게 착실하게 사는 게 또 의미 있는 일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또 새로운 시대에는 어떤 의미가 생길까. 그죠? 그래, 사람들은 결혼도 안 하고.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결혼하고 그런 게 상당히 의미가 있었던 일인데, 지금은 이제 좀 인생의 의미를 자기 중심으로 가니까, 그런 것들이 더 새로운 시대에 왔다라는 것. 그 의미를 찾아야 된다. 그렇죠. 새로운 의미를 찾아야 된다. 그 말도 맞죠. 이 책에서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근데 그게 이제 단순히 시스템만 교체해서 될 것인가 아니라는 거죠. 그죠? 안 된다. 이 책에서는. 그 시스템만 교체, 예를 들어 자본주의가 있고 공산주의, 자본주의가 이제 워낙 이제 안 좋은 게 많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불평등 생기고 막 이렇게 되니까 공산주의로 하자라고 해가지고 했죠. 실험했는데 실패죠. 다 망했어요. 그죠? 다 망했어요. 중국도 지금 바뀌고 있죠. 바뀌었죠. 이런 식의 또 미국에서도 또 일어났습니다. 히피 운동이라 그래가지고 자본에 대해서 크게 신경도 안 쓰는 이런 시대가 있었는데, 이게 다시 회귀가 되고 이제 오히려 그 히피가 이제 또 문화가 되고 이래가지고 자본주의 흡수됐죠. 다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시스템은 바꾸면 안 된다. 그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사고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만약 공산주의가 성공하려고 그랬으면은 이 안에 있는 사람들 자체가 전부 다 똑같이 이제 그렇게 사고가 변해가지고 불평등에 대해서도 이제 크게 상당히 좀 이렇게 강화를 한다거나 이런 식이 돼야 좀 이게 좀 성공했을지도 있겠죠. 어쨌든 이건 실패한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어쨌든 시스템을 바꿔서는 안 된다라는 게 이 책의 내용이고요. 그죠? 이것처럼 단순히 시스템을 바꿔도 될 게 아니다. 권력자 비비 맞추기, 도덕 붕괴, 그죠? 권력자 비비 맞추게 되면 도덕 붕괴가 되죠. 그러니까 나쁜 짓을 해도 그냥 아부를 하게 되고 이러면 도덕 붕괴가 되겠죠. 해도 그냥 눈 감고 있고, 그죠? 조직 성과가 더 떨어지겠죠. 이렇게 권력자 그냥 비비 맞추게 되면. 그런 게 어떤 시스템이었죠. 그죠? 여러 가지 시스템들.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래서 이제 비판을 하게 되더라. 그죠? 이런 권력자들의 어떤 잘못하는 거에 대해서 시스템 비판을 하게 되더라. 시스템을만 변경하니까 이렇게 실패를 하더라. 시스템을 변경하니까. 그래서 필요한 게 요거 24가지 어떤 생각 프레임인데, 그죠? 사고를 변화시켜야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껍데기만 이렇게 바꿔갖고 될 일이 아니다. 시스템을 바꾸니까 실패를 하더라. 그런 얘기를 했네요. 나도 그죠? 맞는 말 같습니다. 대체로 이렇게 뉴타입이라 그래가지고 어떤 사고에 대한 어떤 저 프레임을 계속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24가지 사고가 나옵니다. 그거에 대한 얘기들이 쭉 나오고, 그 24가지는 다 일일이 설명 안 하겠고, 그냥 필요한 것만 제가 이제 뽑아서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책을 좀 관심 있는 분들은 빌려보시고, 그죠? 24가지 다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중복되는 것도 있고 이러니까 제가 보기에. 어쨌든 이 사람에 제가 못 미치지만 어쨌든 그런 얘기도 있더라. 어쨌든 그 새로운 시대의 생각 프레임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껍데기만 아니라 시스템은 바뀌는 게 아니라 이런 새로운 시대의 생각 프레임이 필요하다. 20세기 가치관으로 한 게 아니라 어떤 새로운 21세기, 그죠? 새로운 어떤 가치관이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24가지 생각 프레임을 짜냈다. 그러니까 올드와 뉴를 새로 비교해놨습니다. 형식 자체가 쭉 비교해놨고요. 첫 번째 나오는 게 지금 문제 해결 능력이냐, 문제 발견 능력. 그러니까 문제 발견 능력이 아주 중요하다. 이제 새로운 타입에는 문제 해결 능력은 올드다. 이해가 되잖아죠. 해결 능력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문제 발견 능력이 뭔가, 그죠? 문제 발견 능력. 그러니까 구상력이다. 그러니까 세상은 어떻게 해야 된다. 인간은 뭐 해야 된다. 이런 식의 어떤 철학적인 생각, 그죠? 인문학적인 생각,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문제를 발견하는 능력.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딱 생기면은 쫙 해결하는 능력들은 AI거나 아니면 이때까지 계속 길러왔던 능력들이 잘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를 발견을 못하고 있어요. 뭐가 문제일까에 대한 어떤 고민들. 그런 게 이제 문제 발견 능력이고, 그건 이제 구상력이라 하는데, 그죠? 그런 미래를 구상하는 능력. 그 리더는 일반적으로 문제를 설정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어떤 회사나 이런 데 가도 회의를 하더라도, 그죠? 그러니까 이 위에 사람이
예, 그죠. 이렇게 뭐, 요 구조가 이렇게 있으면, 피라미드식으로 있으면은, 요 사람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옵니다. 그죠? 문제를 이렇게 가지고 오면은, 자, 회의상에서 이렇게 던지면 이 사람들이 이제 막, 이제, 어떻게 뭐, 해결책을 내는 거죠. 이런 식의 리더들은 문제를 설정하는 사람이다. 그죠? 문제를 설정하고, 자, 어떻게 할 거야? 라고 이제, 문제 해결할 방법을 찾아봐봐! 이렇게 하는 게 이제 리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부 다 이제 우리가 리더가 돼야 된다. 리더가 돼야 돼. 사람들 자체가. 리더가 돼야 됩니다. 점점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들은 리더가 돼야 돼요. 단순히 어떤 부속품처럼 그냥 뭐 이렇게 막 하는 게 아니라, 그죠? 의미 없이 막 부속품이 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이제 리더가 되고, 사장이 되고, CEO가 되고, 직접 이제 자기가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런 시대가 됐다라는 거죠. 문제 발견 능력, 구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왜 이런 시대가 됐나? 그죠? 왜 이런 시대가 됐나? 미래 예측이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미래 예측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가 너무 빨리 바뀌고 있어요. 그죠? 너무 빨리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기름값이 뚝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지금 뭐 계속 이제 주가가 오른다든지, 뭐 이런 게 예상을 못 했죠. 어디 이런 세상이 올 줄은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죠? 아니면 코로나가 19가 이렇게 널리 퍼진다든지, 이런 것도 예상을 못 했으니까, 예상 못 하죠. 그러니까 앞으로 뭐 다음 달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죠? 예전에는 차분하게 이렇게 이렇게 하던 그 세상이 점점 속도가 빨라지고, 기술 속도도 빨라지고, 예측이 지금 불가능하게 된 거죠. 어떤 사고가 터질지. 이제 이런 시대에서는 여기 문제 발견 능력, 구상력을 길러야 된다는 거죠. 그럼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구상력 기르는 방법은 페이지 나와 있는데, 그죠? 기초 교양을 높여야 된다. 그 다음에 인문학적 사고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좀 인문학적 사고를 좀 등한시했죠. 그러니까 한동안은 이거 STEM 교육, 그죠? STEM 교육. 그리고 뭐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그죠? 엔지니어링, 매스매틱스, 그죠? 과학, 기술, 공업, 그죠? 요거 이제 수학, 이런 거에 이제 요런 거에 집중함으로써 이제 급여를 많이 주고 이런 식으로 집중을 했었지만, 이제는 기초교양, 요거 인문학적 사고가 필요하다. 그죠? 리더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죠? 뭐 이런 게 이제 뉴 타입이다라는 거. 뭐 기초교양을 높이면 어떻게 되느냐? 기초교양을 높이면 단순히 이제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뭐 당연한 생각들을 상대화해서 문제를 부각한다. 그러니까 문제를 찾는 거죠. 기초가 잘 발달되어 있는 사람들은 어떤 뭐 당연히 요런 응용 기술보다 요런 것들은 문제를 발견하는 능력이죠. 문제를 부각하고 문제를 발견하는 능력들이다라는 거. 기초 교양을 높이고 인문학적 사고를 늘려야 된다. 철학을 한다든지, 생각을 하고 사고를 한다. 그러니까 로봇이 할 수 없는 것들이 뭐 철학이나, 그죠? 이런 기초 교양 아니겠습니까? 그죠? 요 응용 요런 것들은, STM 요런 것들은 컴퓨터 잘하죠. 그죠? AI가 잘합니다. 그죠? 그런 얘기였다. 그러니까 너무 빠르다에 대한 얘기가 또 쭉 이어지겠네요. 그죠?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뭐 그런 시대가 왔고, 그죠? 왜 그렇게 이제 속도가 빠른가? 속도가 이렇게 그러니까 예측이 불가능한가에 대한 얘기들 했었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세상이 워낙 빨리 바뀌니까,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게 되느냐? 그거에 대한 영향으로 경험의 가치가 줄어듭니다. 그죠? 이게 뭔 말일까요? 그죠? 패턴 인식해서 이제 적용해야 하는 어떤 예전의 방식들, 단순한 문제풀이 방식들은 이제 요런 어떤 패턴이 있으니까 요런 패턴 따라서 적용해라. 그래갖고 이제 축적된 어떤 지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그죠? 경험의 가치로. 이제 경험이 가치였죠. 그러니까 경험을 많이 할수록 이런 패턴을 익히고, 그래가지고 그런 축적된 지식, 경험을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해 왔다. 그죠? 이거 아주 훌륭한 거였죠. 그래갖고 뭐 노력해서 경험을 축적해갖고 하면 이제 꿈은 이루어지고, 그죠? 꿈은 이루어지고, 노력해서 하면은 꿈은 이루어졌고, 1만 시간의 법칙이라 그래가지고, 그죠? 1만 시간을 노력을 하면 된다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아요. 1만 시간의 법칙을 전부 다 1만 시간을 투자를 하고 있다거나, 아니면 그렇게 노력해서 쌓이는 것들이 어떤 뭐 세상이 워낙 바뀌기 때문에 1만 시간 동안 노력해서 하나의 기술을 익혔는데 그 기술이 필요 없는 게 돼버릴 수도 있다. 그죠? 이런 식의 어떤 전문가들이 추락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문가들에 대해서 이제 그러니까 신빙성이 떨어지더라. 왜냐하면 세상이 워낙 빨리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경험의 가치가 떨어진다라는 말이 그 말이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죠? 분석과 직관적 논리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뭐 분석과 직관적 논리 같은 경우에 뭐 이런 식으로 책에는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놨는데, 요렇게 이제 나이가 들매 따라 어릴 때는 요렇게 이제 요런 직관이나 직관적 논리 이런 것들을 이용했었는데, 점점 나이가 들수록 이제 그 자기가 경험한 게 있으니까 그 경험을 바탕으로 어떤 뭐 문제를 해결하더라. 뭐 이런 그래프를 그려놨어요, 그죠? 맞죠, 그죠? 그러니까 이건 직관적 논리. 그러니까 이제 점점 어린 사람들의 어떤 사고, 경험이 쌓이지 않은 그런 사람들의 어떤 사고가 필요한 세상이 됐다. 왜냐하면 세상이 워낙 빨리 바뀌고 경험하지 않은 처음 보는 것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 접해보는 것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런 논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직관적 논리가 필요하다. 그럼 처음 보는 것들은 이제 정보를 다시 모으고 다시 그 정보를 종합하고 나름의 직관을 가지고 시행착오를 또 하죠. 실패도 하고 막 이래가지고 뭐 결국은 문제를 해결해낸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분석적, 그다음 직관적 이런 논리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 새로운 문제들, 이 문제들이 워낙 새로운 것들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게 통한다라는 거죠. 예전에는 경험들이 중요했는데, 근데 이제 경험들이 중요하지가 않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추락을 하게 되더라. 말이 되죠. 그죠.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저 깊이 있게 그 뭐 주 논인데, 그죠. 이렇게 논리와 직관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 식의 어떤 뭐 매일 마찬가지 경험에 대한 얘기인데, 이런 것도 또, 그죠. 경험에 대한 얘기인데 한번 볼게요. 뭐 논리와 직관 두 개를 사용하라라는 게 핵심이고,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논리 위주로 했었는데, 그죠. 뭐 경험이나 조직이나 규칙, 규범 이런 걸 중시해가지고 이제 규칙만 지키면 된다. 뭐 이런 식의 사고들. 근데 예전에 이제 파멸을 가지고 온다. 좀 오히려, 그죠. 세상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워낙 빠르게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규칙만 지키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결국 파멸이 올 것이다. 좀 심하게 말해서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의도 이제 직관 같은 경우 이제 뭐 센스 이렇게 바탕으로 해가지고 센스란 말을 했고, 뭐 의도적으로 전략적 우연성을 채택을 하라. 그렇죠? 의도적으로 전략적 우연성을 채택하라. 뭐 개미를 얘기를 들었었는데, 예를 들었는데, 그러니까 어떤 개미들한테는 이렇게 이제 가는 길을, 그죠? 어떤 개미가 있으면은 여기 집에 있으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돌아오는 길을 알고 있는 개미가 있고, 아니면 이쪽 돌아오는 길을 다 흐트려가지고, 그죠? 이 개미가 이렇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막 흩어지는,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최단거리를 찾아내는 뭐 이런 상황. 그러니까 한 가지 길만 알고 있던 그 개미 집단보다 이렇게 막 산발적으로 흩어져 가지고 막 하던 그 개미 집단이 먹이를 더 잘 찾더라. 더 번성을 하더라. 뭐 그런 얘기를 들었었어요. 전략적 우연성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막 어떤 개미는 가다가 죽고, 막 어떤 개미는 최단거리로 가고, 이렇게 시행착오 막 이런 것들을 하는 개미들이 더 집단이 더 잘 크더라.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었었어요. 의도적으로 전략적 우연성을 채택을 하라. 뭐 그 얘기. 예, 뭐 불확실한 시대의 어떤 판단 기준은 자신의 도덕관, 가치관에 따라 뭐 제 뜻대로 행동하라. 그죠?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라. 자신의 도덕관과 자신의 가치관으로 제 뜻대로 행동하라. 그죠? 하고 싶은 일에 집중을 하라. 그죠? 이게 이제 그 직관을 이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직관만 써서는 안 되고, 그죠? 논리만 써서는 안 되고, 둘 다 적절하게 이용을 하라. 예전에는 이제 좀 직관보다는 직관을 좀 등한시했죠. 왜냐하면 논리대로 규칙대로 지켜라. 차근차근 해나가면 된다. 하나의 조직에 속해서, 그죠? 하나의 조직에 속해서 이제 규칙만 잘 지키면 그 평안한 삶을 살았죠. 근데 그렇지가 않다. 세상이 워낙 바뀌고 그 단체 자체가 무너질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조직에 걸쳐 있어라. 여러 조직에 딱 하나에 딱 걸쳐 갖고 있지 말고, 그죠? 여러 조직에 걸쳐 있어라. 뭐 이런 얘기. 이 두 개를 다 합쳐서 뭐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죠? 이거 뭐 전반적으로 이제 논리와 직관 이 두 개를 다, 그러니까 이성과 직관, 이성과 경험을 둘 다를 적절하게 이용하라 라는 게 좀 이제 새로운 타입적으로 이렇게 이어지죠. 볼까요? 그죠? 이렇게 이제 뭐 바벨 전략이란 게 있고, 하고 싶은 일에 집중하라 이러면은 그러면 도박을 하라는 얘기냐? 아니죠, 그죠?
조직에, 여러 조직이 걸쳐있어라는 게 어떤 말일까? 결국 이제 바벨 전략으로 이제 설명이 됩니다. 바벨 전략. 그러니까 뭐, 그죠? 그 여러 조직에 이제 걸쳐서 있어라. 하나의 그 조직에만 있지 말고 여러 조직에 걸쳐 있어라. 그 다음에 하고 싶은 일을 하라. 하고 싶은 일에 집중하라. 그러면 도박을 하란 얘기냐? 그죠? 전략적 우연성을 선택하고 도박을 하란 얘기냐? 그게 아니죠. 그죠? 그렇게 하란 얘기죠. 바벨 전략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바벨 전략이 무엇인가? 직업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안전빵으로 직업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 취미로 음악을 합니다. 음반을 내는 거죠. 그러면 굶어 죽지는 않죠. 직업에서 돈을 버니까. 근데 취미로 음악을 했어요. 실패를 하게 되면 음반 내는데 뭐 한 15만원? 이렇게 뭐 등록하고 뭐 하는데 한 15만원? 작은 돈이죠. 근데 성공하면 떼돈을 버는 거죠. 물론 뭐 성공하기 쉽지 않겠지만 뭐 이런 식의 어떤 뭐 바벨 전략이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실패를 했을 때 손해가 작고 성공을 했을 때 떼돈을 버는, 다만 직업은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여기저기 걸쳐 있는 상황이죠. 여기저기 걸쳐 있는 상황. 하나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직업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걸쳐 있다라는 거. 하고 싶은 일에 집중을 한다라는 거죠. 하고 싶은 일을 하라는 거죠. 집중하라는 게 이게 아니라 하고 싶은 일을 하라는 거죠. 도박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죠? 이런 식으로 하라는 거죠. 도박은 올인 하는 거잖아요. 이런 거 말고 또 자기 직업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런 걸 하라. 이거 바벨 전략이다 라는 거. 그 뭐 계속 이제 그 우연성, 그니까 뭐 전략적 우연성, 어떤 센스, 감각을 이용하는 그에 대해서 얘기를 계속 하다 보면은,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서는 인생을 발견할 수 없다. 그죠? 낭비하지 않고서는 발견할 수가 없다. 이거 그 어떤 의미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좀 그죠? 이건 뭐 설명 안 해도 알아듣겠죠. 이거 뭐 낭비를 하지 않으면, 뭔가 좀 낭비를 하다 보면, 멍하게 지내다 보면 뭔가 아이디어가 떠오른다. 뭐 그런 생각도 있겠죠. 그런 말도 맞네요. 그죠? 인생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뭐 치밀한 계획에 끈기 있는 실행. 그죠? 이때까지 뭐 이게 이제 20세기 그런 어떤 생각이었죠. 사고였죠. 근데 이제 요즘은 이제 워낙 그 사회가 빨리 바뀌기 때문에 일단 시도하고 실패하면 다시 시도하라. 뭐 이런 식의 전략적 우연성. 그죠? 계획대로 안 되는 이유가 이제 불확실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갖고 1만 시간 투자해갖고 열심히 닦아놓은 기술이 쓸모가 없게 되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일단 시도를 하고 실패하면 다시 시도를 왔다 갔다 이렇게 막 도전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공의 뭐 60%는 우연의 산물이었다. 그러니까 뭐 GAFA 뭐 이래가지고 이런 말이 있죠. 그죠? 뭐 G가 구글이고, 뭐 A가 애플이고, F가 뭐 페이스북이고, 그죠? A가 아마존이다라는 거. GAFA, 그죠? 이런 기업들. 이게 다 우연의 산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아마존을 예를 들었는데, 아마존이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사업을 벌렸다가 다시 또 철수하고, 또 이 사업 벌렸다가 철수하고, 이 사업 벌렸다가 철수해가지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 하나 얻어 걸린 게 그냥 대박이 난 거죠. 그죠? 지금 아마존이. 시행과 철수의 달인이다. 맞죠? 시행을 하고, 안 되니까 철수하고, 시행을 하고, 안 되니까 철수하고. 이런 식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이 워낙 빨리 바뀌다 보니까. 그죠? 뭐 이런 페이지 있었고, 219쪽이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결국 이제, 어떻게 되냐면, 결국 이제 정리를 하면, 그죠? 정착과, 시도, 정착보다는 시도와 탈출을 하라. 시도를 해보고 안 되면 탈출하고, 다시 또 시도하고, 다시 탈출하고. 그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성공이 온다. 뭐 그런 얘기. 전략상 탈출은 가장 효과적인 전략이다. 그죠? 뭐 하다가 안 되면 바로 발 빼고, 꾸준히 치밀하게 막 끈기 있게 그냥 쭉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그죠? 들어갔다가 바로 빼고, 아니면 빠지고, 그죠? 이런 식으로 하라. 탈출이 활발할수록 사회는 건전해진다. 왜요? 그죠? 탈출이 많을수록 활발해진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해서, 나쁜 회사가 하나 하겠습니다. 그죠? 이건 이 사람들이 막 종업원을 뽑아요. 근데 나쁜 회사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끈기 있게 버티는 게 아니라 탈출을 합니다. 그럼 회사가 뭐 안 좋은 소문이 나고 일로 사람들이 안 들어가겠죠. 그러면은 회사가 개선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예를 들었죠. 그러니까 물론 뭐 단순한 예인데 뭐 어쨌든 안 맞을 수도 있긴 한데, 그죠? 뭐워낙 요즘 뭐 실업 문제가 워낙 커서 뭐 다른 뭐 이렇게 딱 어떤 나쁜 회사로도 들어가려고 하긴 하는데, 어쨌든 그런 것보다도 그냥 뭐 조건은 이제 다 이제 똑같이 이제 취직이 잘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했을 때,
그죠?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탈출을 하게 되면은 개선이 된다라는 거, 이런 거 탈출을 할 만할수록 사회는 건전하다. 아니면 마찬가지죠. 그 지금도 만약에 취업이 안 된다 이런 세대라도 불구하고 그 안 됨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아주 나빠요. 그러면은 탈출하는 게 맞죠. 탈출해가지고 그 회사 소문이 나가지고 야 그 막 아무리 이렇게 좀 밥이 굶더라도 그 회사 좀 들어가서는 안 되겠다. 그죠? 그럼 이렇게 소문이 나고 그러면 개선이 되겠죠. 그죠? 탈출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시도와 탈출에 대한 얘기다라는 거. 정착해서 뭐 꾸준히 밀고 가는 이런 것보다도 어떤 뭐 이렇게 일단 시도하고 실패하고 하면은 다시 시도하고 그죠? 탈출하고 뭐 이런 식의 그죠? 이렇게 빨리빨리 움직이는 변화에 적응하는 뭐 그렇게 된다. 그런 게 이 책의 뭐 그죠?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그죠? 뭐 24가지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야 뭐 이런 얘기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죠? 여기저기 걸쳐서 하고 있는 거였고, 요거는 이제 좀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 뭐 요거는 한번 봅시다. 이거 뭐 다른 데까지 맥락이 좀 다르긴 한데, 민주주의에 대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지금 정부에서 조금 문제가 있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좀 너무 좀 오히려 민주당인데도 불구하고 조금 민주적이지 않은 일들이 조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한번 보면은 그렇죠. 소통이 안 되는 사람을 이 책에서는 타자라고 불렀다. 그죠? 나랑 소통이 안 되는 사람, 말이 안 통하는 사람. 그걸 이제 깨달음의 계기로 삼아라. 새로운 가치관을 획득할 수 있다. 근데 우리는 이제 귀를 닫아버리죠. 소통이 안 되고 이러면은, 아이고, 그냥 뭐. 만약에 유튜브 같은 것도 그렇죠. 뭐 말이 안 되고 막, 아예 정치적으로 색깔이 다르다. 이놈이 우파다. 아니면 이놈은 좌파다. 이렇게 해버리면 막 채널을 끊어버리고, 그죠. 채널 안 보고, 채널 추천하지 마세요. 그렇게 찍어버리죠. 이제 그런 것보다는 이제 깨달음의 계기로 삼아라. 그죠? 새로운 가치관을 획득하라. 그죠? 자꾸 편가르고 막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사람들의 얘기를 싫어도 한번 들어봐라. 그죠?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깨달음의 계기로 삼아라는 거. 그다음에 인류에게 일어난 대부분의 비극들이 자신만이 옳고 타자는 틀렸다 하고 단정함으로써 비롯됐다. 맞는 것 같죠? 뭐 2차 대전, 1차 대전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전쟁, 뭐 이런 것들도 보면은 먼저 학살 뭐 이런 거 보면 그죠? 예, 그죠? 자신만 옳고 다 틀렸다 막 이러니까 그죠? 지금도 이게 지금 너무 심하죠. 그죠? 너무 심해요. 그죠? 뭐 물론 뭐 이번 정부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있었지만 이게 올해 이번 정부 너무 심합니다. 그죠? 너무 이제 막 배척을 하는 게 있어가지고 아예 막 귀를 닫아버리죠. 그러니까 민주주의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할 수 있습니다. 그죠? 민주주의가 어떻게 정의를 내렸냐면 이 사람은 그죠? 자신과 입장이나 정치적인 성향이 다른 사람이 그죠? 생각이 다른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받아들일 때 그죠? 민주주의가 성립을 한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우파네. 이게 적폐네. 그죠? 없어져야 될 놈들. 그죠?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아니면 좌파네. 없어져야 될 놈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이 있다는 걸 인식을 해야 됩니다. 받아들이고 그럴 수 있지 라고 생각을 하고 좀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라는 거. 이제 비슷한 사람들끼리만 뭉치면 민주주의가 위가 된다. 그죠? 왜냐면 자기들끼리만 뭉치고 뭐 우파는 우파 채널만 보고 좌파는 유튜브 같은 경우에요. 그러니까 우파는 우파 채널만 보고 좌파는 좌파 채널만 보고 뭐 이런 식으로 되면은 민주주의 위가 온다. 그러니까 오히려 인터넷이 이제 막 발달함으로써 민주주의가 증가할 것이다라는 게 잘못된 거죠. 예상이 빗나갔죠. 틀려버렸죠. 예측이 빗났습니다. 그죠? 빗나갔어요. 오히려 민주주의가 더 후퇴하는 경향이죠. 왜냐하면 다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을 아예 귀를 닫아버리니까 안 듣죠. 우리끼리 뭉쳐버리죠.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문제입니다. 그죠? 민주주의에 대한 문제. 지금 뭐 사회 문제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물론 뭐 지도자도 중요하고 한데 사람들도 중요합니다. 그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위에서 이렇게 뭐 누군가가 아무리 흔들어도 우리 국민들이 조금 좀 잘 좀 생각을 하면은 좀 낫게 되겠죠. 네, 어쨌든 이렇게 책을 봤고요. 요약은 이렇게 총 5장으로 이제 구분을 요약을 해봤습니다. 읽기는 쉬웠고 어려운 책은 아니었고 근데 다만 이제 좀 읽는데 좀 오래 걸렸네요. 계속 이제 꼼꼼히 읽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오래 걸렸고 잠깐만요. 하여튼 그러니까 이렇게 좀 읽기는 조금 힘들지 않았다라는 거 봅시다. 자세히 한번 볼게요. 다가올 미래는 문제를 발견하는 자의 것이다. 그죠? 아까 말했듯이 이제 문제를 발견하는 자.
문제를 해결하는 자보다는 이제 발견하는 자가 이제 더 이제 미래에서 필요한 인재다 하는 거. 예측과 정답을 몰두하던 올드 타입이죠. 예측을 하고 미래 예측을 하고 정답을 어떻게 해결할까 하는 어떤 올드 타입 가고, 철학과 질문으로 무장한 뉴 타입이 온다. 그 인문학적 기초 소양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거 많은 얘기했죠. 예측이 불가능한 미래를 돌파하는 뭐 24가지 생각의 프레임이다. 예. 뒤에는 좀 빨갛게 되는데, 뭐 팬데믹 그죠? 팬데믹이죠. 지금 이 상황이죠. 팬데믹 상황이죠. 이후에서 세계 경제와 AI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그죠? 이런 시대다. 새로운 질문을 던지고 창의적으로 돌파하는 뉴 타입이 무엇이 다른가? 그죠? 올드 타입은 정답을 찾는다, 미래를 예측한다, 규정을 따른다. 그죠? 협소한 경험에 의지한다. 근데 이제 새로운 타입 그죠? 이게 필요한 거죠. 문제를 발견을 하고 미래를 구상을 하고 그죠? 자신의 철학을 따르고 지식과 교양을 리셋을 한다. 그죠? 기존에 있던 경험으로 쌓인 어떤 지식과 교양을 다시 리셋을 하더라. 또 이렇게 뭐 읽은 사람들의 어떤 내용들, 너무 빨리 지나갔네요. 다시 볼게요. 그죠? 요거 이제 읽은 사람들에 대한 어떤 얘기도 있었는데 볼게요. 잠깐요. 문명의 교체라고까지 불리는 격변의 포스트 코로나 사태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죠? 문명의 교체라고 할 정도로, 상당히 큰 충격이죠. 격변의 어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책은 모든 것이 변하는 대전환의 혼란 속에 마음 한가운데 들어와 생각의 기준을 바로잡게 해주는 느낌이다. 그러니까 생각의 기준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사고를 하라라는 게 알려주는 거니까. 성균관대 교수. 그 다음 거를 보면은 경험에서 우러나온 저자의 설명은 이제까지의 인재상과 성장 방법론을 다룬 그 어떤 책보다 실전적이고 디테일하다. 리드하지 않으면 도태되는 양극화 시대에 자신의 진심이 어려있는 독자들을 위한 생존 매뉴얼에 가깝다. 2019년 이후 읽은 책 중에 최고였다. 그죠? 이런 사람 조용민 누구지? 그죠? 구글 커스터머 솔루션 매니저랍니다. 어쨌든 이 사람이 얘기했고, 갈수록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변화의 흐름과 모양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접하는 것은 언제나 가치 있는 일이라고 믿는다. 나의 세계를 넓혀줄 하나의 근사한 시선이라고 생각하고 읽는다면 이 책은 흥미로운 아이디어를 얻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책이다. 스타트업 트레바리 대표 윤수영이라는 사람. 그러니까 도움 된다라는 거죠. 그죠? 좋은 책이다. 감명 깊게 읽은 사람들의 얘기였고, 작가가 나와 있네요. 볼까요? 야마구치 슈라는 사람, 일본 사람이네요. 철학과 예술에서 비즈니스 인사이트를 찾는 일본 최고의 전략 컨설턴트. 이건 조금 이 정도인가요? 어쨌든 최고의 컨설턴트를 합니다. 이거 게이오 대학 나왔고요. 그죠? 미학 미술사 석사, 광고회사, 경영 컨설팅,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이거 읽어보면 말이 속속 들어오는 책, 그죠? 들어오는 내용이라 강사나 아니 강연을 많이 했다라는 게 느껴지긴 합니다. 영어 도서관에서 시간을 많이 보냈답니다. 어릴 때. 인문 예술에 관심을 가졌고, 철학에 대한 얘기가 있었고, 그죠? 쇠퇴한 아저씨 사회, 독학, 지적 성과, 뉴타입 시대, 연구 결과물이다. 어쨌든 이렇게 좀 이렇게 많이 연구했는 사람이네. 책도 많이 쓰고, 강연도 많이 하고 그런 사람이네. 광고에서 다녔고, 어쨌든. 책은 이쁘게 이제 이렇게 해놨습니다. 알아두기, 해가지고. 추천사, 해갖고 최재분 그 사람, 아까 했던 조영민, 이렇게 윤수영,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그죠? 최고의 책이다. 저거. 이런 얘기 했었고. 읽어볼만 했죠. 사고, 일단 24가지 어떤 사고에 대한 얘기니까, 그죠? 위기가 지나가는 자리, 어떤 미래를 설계할 것인가, 그죠?
어떤 미래 설계할 것인가. 지금 이제 위기가 이제 요거 이제 코로나도 이제 결국은 이제 지나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때 이제 미래는 어떻게 이제 달라질 것인가, 아니면 뭐 이전으로 단순히 완전히 100% 그대로 돌릴 수 있을 것인가, 그것도 의문이 들죠. 워낙 또 오래 걸린다 그러고, 약도 뭐 내년쯤 나온다는 얘기도 있고, 어쨌든 차례를 봅시다. 그죠? 뭐 요거 아까 본 게 요거죠. 위기가 지나간 자리에 어떤 미래를 설계할 것인가. 생각의 프레임을 뉴타입으로 전환을 하라. 그죠? 생각 프레임, 24가지 어떤 그죠? 프레임을 뉴타입으로 전환을 하라. 그러니까 각 개인들이 이렇게 이제 그 프레임을 바꿔라. 그런 얘기였고. 뭐 지금 이제 요거 이제 트렌드죠. 6가지 트렌드가 있는데 이거 한번 볼까요? 24가지는 요런 거고요. 물질은 풍요롭지만 삶의 방향성을 잃어가고 있다. 아까 뭐 얘기한 거죠. 물질은 지금 상당히 풍요롭죠. 근데 삶의 방향성,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아니면 뭐 공허한 느낌이 들죠. 허무한 느낌이 들고, 이게 방향성이 없을 때 이제 허무한 느낌이 든다라는 거. 정답을 찾는 일보다 문제를 발견하는 일이 더 중요해졌다. 그죠? 정답을 찾는 일은 AI가 더 잘합니다. 컴퓨터도 잘하고, 문제를 발견하는 게 중요하다. 인문학적 사고가 중요하다는 거죠. 뭐 세계가 어떻게 돼야 될 것이다. 인간은 어떻게 돼야 될 거고, 인간은 무엇이고, 뭐 이런 식의. 그다음 소유를 넘어서 쓸모없는 일자리, 그죠? 노동의 대두. 그러니까 뭐 이렇게 너무 쓸데없는 일자리, 그죠? 쓸모없는 일자리가 많다. 그냥 뭐 자리만 죽치고 있는 일자리들, 그죠? 사회의 전반의 변동성, 불확실성, 복잡성, 모호성이 넘치죠. 상당히 빨리 바뀌고 있다라는 거죠, 사회가. 규모의 경제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그죠? 그러니까 막 엄청나게 찍어내고 막 유통 구조 크게 만들면은 뭐 성공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게 아니라 규모가 크고 될 일이 아니다. 오히려 작게 만들었는데 그게 이제 대박 치는 경우가 많죠. 인생은 길어지고 기업의 수명이 짧아졌다. 그죠? 그러니까 조직에 여기에 포함되어 있을 게 아니라 여러 여기에 그 발을 걸쳐 놓을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인간은 오래 사라지고 기업은 점점 짧아지고, 그죠? 점점 망한 기업도 많고 새로 생기는 기업도 많아진다. 맞죠, 그죠? 자, 뉴타입은 이제 어떻게 가치를 여기가 이제 이제 이렇게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래가지고 24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24가지가 주로 있어요. 문제를 풀기보다 발견해야 된다. 막 각 했던 얘기죠. 그죠? 해결책보다 과제를 만들어낸다. 그죠? 미래에 대한 예측 대신 미래를 구상해야 된다. 아까 다 있는 겁니다. 그죠? 제가 이제 다 모아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일의 의미를 제공하는 동기를 부여하라. 그죠? 일의 의미, 동기를 부여하라. 그러니까 왜 일을 해야 되는지, 왜 이걸 해야 되는지, 어떤 의미, 그죠? 일의 의미를 찾아야 된다. 의미가 있고 없고가 차이가 엄청나죠, 그죠? 하루하루 무기력한 것보다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면 그 일에 집중을 하고 의욕을 가지고 일을 하겠죠. 하고 싶은 일을 철저하게 집중을 하라. 그죠? 하고 싶은 일에 집중을 하라. 의미 있는 상품으로 독자적 시장을 공략한다. 의미 있는 상품, 이렇게 도움되는 게 아니라 의미 있는 상품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 목적과 이유를 제시하라. 계속 이제 의미에 대한 얘기 나오죠. 그러니까 왜 하느냐, 그죠? 목적과 어떤 이유. 뉴타입은 어떻게 이제 생각하는 거죠? 여기 논리적 직관, 논리와 직관은, 그죠? 요 둘 다를 사용하라는 거고, 의도적으로 전략적으로 우연성을 채택한다. 맞죠? 아까 얘기했었죠. 우연성을 채택을 해야 되고, 규칙보다 자신의 감각을 따르고, 센스, 그죠? 여러 기준을 살피며 동시에 균형을 잡아라. 그러니까 뭐 이제 좀 어떤 단순히 그냥 규칙을 따르고 막 그런 게 아니라 자신의 감각을 활용을 하라. 전략적 우연성을 선택하라 라는 거였고, 그 다음에 뭐 복수의 조직을 넘나들며 일해라. 그죠? 단순히 하나의 조직에 박혀가지고 올인하지 말고 여기저기 넘나들어라. 자신의 가치가 높아지는 것에서 노력을 하고, 그죠? 그러니까 하나에 처박혀 있지 말고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자리를, 그죠? 찾는다. 맞아.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왔다리 갔다리 한다는 얘기죠. 프로와 아마추어 의견을 동등하게 대한다. 왜냐하면 프로가 어떤 뭐 경험들이 쓸모없을 수가 있다. 왜냐하면 사회가 너무 빨리 바뀌고 처음 보는 것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 다음에 방대하게 시도하고 잘된 것만 남긴다. 그죠? 여기저기 시도를 하라. 탈출을 하고 공유를 하고, 그죠? 인생의 풍요로움은 탈출을 잘 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 그죠? 여기 쭉 이제 한 군데만 쭉 박혀 있는 게 아니라 여기 했다가 빠지고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거죠. 해야 된다라는 거. 공유하고 나눈 사람이 최종이 커진다. 공유에 대한 얘기가 있었네요. 그죠? 학습력, 뭐 상식을 상대화의 양질의 어떤 질문을 받는다. 그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식들을 상대화, 그죠? 약간 좀 이렇게 멀리 좀 떨어져서 보는 거죠. 해가지고 질문을 받고, 그러니까 뭔가 사고를 바꾸는 거죠. 학습 패턴. 타인을 자신을 바꾸는 계기로 삼는다. 아까 말했죠. 타인은 이제 자기랑 얘기 안 통하는 사람들, 자신을 그렇죠? 바꾸는 계기를 삼고,
고생해가며 익힌 지식의 패턴을 버린다. 그죠? 경험들 버린다는 거죠. 쓸모없는 것들을 버립니다. 근데 필요한 거는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근데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건 과감하게 버려야 된다는 거. 이게 꾸준하게 우직하게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동성을 높여 쇠퇴한 조직을 없앤다. 그죠? 이동성 왔다 갔다 해라라는 거고. 권위가 아닌 문제로 행동하다. 그죠? 기존에 있던 그 권위들한테 막 잘 보이려고 막 아부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죠? 아부하고 막 이 사람들이 도덕적, 그러니까 아부를 하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자꾸 나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뭔가 잘못된 게 있으면 그냥 바로바로 딱, 그죠? 원칙대로 하고, 그죠? 해야 되는데, 권위에 자꾸 기대니까 자꾸 이제 아부를 하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타락을 하게 되는 거죠. 시스템을 굴복하지 않고 시나리오 쓴다, 그죠? 구상을 한다는 거죠, 미래. 그죠? 이렇게 이제 24가지입니다, 그죠? 22, 23, 24, 이런 식이죠. 제가 뭐 다 정리를 해놨죠. 그냥 한두 개 정도 빠질 수 있지만, 어느 정도 정리가 되겠습니다. 이거 이제 에필로그에서 맨 처음에 했던, 의미 없는 일을 하는 자는 반드시 무너진다. 그 얘기입니다. 뭐 읽는데 문제가 없었다라는 거. 책 읽기가 좋게 해놨어요. 그죠? 22세기 우주성이 정말 정답을 내는 능력은 가치가 없다. 그죠? 이런 거. 문제를 발견하는 사람이다. 일장을 보게 되면은 이게 트렌드. 그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은 어려운 단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좀 어떤 구체적으로 행동을 알려주는 책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라는 거기 때문에 좀 쉽게 써놨어요. 좀 지식을 막 자랑하려고 막 어렵게 써놓은 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딱 비교를 해놨어요. 이거 한번 볼까요? 이런 식으로 이제 올드 타입이고 뉴 타입인데 비교를 해놨습니다. 비교를 해놨어요. 올드 타입은 버리고 이걸 챙겨라. 이런 식의 이런 식의 형식이 다 이랬습니다. 이거 1이잖아요. 좀 화질 좀 좋게 잠깐만. 그러니까 24가지 형식을 이런 식으로 해놨습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이건 이렇게 주제가 있고 올드 타입이고 이건 이제 뉴 타입이고, 그죠? 이런 식으로 형식을 이렇게 해놨어요. 24가지를 해놨습니다. 문제를 발견한다. 발견하고 제안한다. 이런 식의. 읽어볼만 하죠? 읽어볼만 합니다. 이거 읽는데 이렇게 재미가 있어가지고 좀 오래 읽었어요. 좀 한 일주일 이상 읽은 것 같은데. 어쨌든. 맨 마지막에도 키포인트 이래가지고 또 요약도 해놓고, 이거 2강 지고. 도로로 내용도 있고요. 그림도 조금씩 있고, 그래프도 있고, 쭉쭉쭉 24가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쭉쭉 되어 있다. 하는 거. 맨 마지막에 이제 요거 이제 에필로그. 그래가지고, 그죠? 의미 없는 일을 하는 자는 반드시 무너진다. 책을 마치면서, 그죠? 이런 식의 어떤 의미 있는 일을 해야 된다. 계속 의미에 대한 얘기가 나오네요. 그죠? 이때까지 읽은 책들을 볼 때마다, 새로운 어떤 사고나 아니면 새로운 시대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볼 때마다 의미를 가져라. 물론 이전 시대도 마찬가지였죠. 그죠? 이전 시대도 마찬가지였죠. 의미에 대한 얘기가 안 나왔을 리가 없습니다. 그죠? 네. 더 중시되는 사회다라는 거. 이렇게 쭉 나오고 있고. 그죠? 또 이렇게 좀 정리가 되어 있네요. 그죠? 볼까요? 이렇게 달라진다. 이제 전문가도 이제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 그죠? 주식 같은 것도 전문가들이 다 틀리죠. 그죠? 애널리스트들이 하는 얘기가 그 사람들 말만 믿었다가 돈 다 틀리죠. 노력만으로 결과를 바꾸지 못한다. 그죠? 1만 시간을 투자했더니 그게 이제 세상에 바뀌어가지고 쓸모없는 어떤 기술이 되더라. 이런 거 보죠. 안 된다. 노력만으로 안 되더라. 그러니까 여기 했다가 아니면 빠지고 이렇게 재빠르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그죠? 약삭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뭔가 좀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된 거 아닌가. 마케팅보다 제품 의미가 중요해진다. 그죠? 의미. 권위보다는 해결 능력에 이 어떤 권력을, 그죠? 만든다. 권위보다. 예전에 어떤 전문가들이, 이게 전문가니까 믿어야지. 이런 게 아니라, 어떤 해결 능력이 권력을 만든다. 할 수 있는 사람들.
누구나 외길 인생이 아닌 바벨 전략. 바벨 전략 아까 얘기했죠, 그죠? 요건 뭐 어떤 자기 직업을 가지고 거기다가 뭐 음반을 만든다든가 취미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뭐 투자를 했을 때 위험이 작고 성공하면 대박 터지는 거, 맞죠? 뭐 이런 것들. 문제를 발견하는 자가 어떤 부와 기회를 뭉켜진다. 아, 이거 좋네요, 그죠? 발견하는 자, 문제를 발견하는 자, 그러니까 뭐, 그죠? 뭐 애플이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부와 기회를 확 치죠. 그죠? 독과점을 하게 되죠, 그죠? 어쨌든 또 프롤로그 중에 이런 얘기가 있네요. 우수성은 환경이나 상황에 의존적인 개념이다. 우수성은 어떤 시대든 그 시대에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인재 요건은 그 시대만의 특유한 사회 구조와 테크놀로지의 요청에 따라 규정된다. 그죠? 그때 당시에 필요한 인재들. 근데 물질적인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어느 정도 해소된 21세기 초반에 우리는 인류사의 처음으로 문제가 희소하고 해결책이 과잉인 시대. 그러니까 뭐 서로 해결하려 그러죠. 이를테면 핸드폰 같은 것도 뭐 삼성이 해결해 준다, 아니면 뭐 애플이 해결해 줄게, 아니면 중국이 해결해 줄게, 뭐 이런 식이죠. 해결책이 과잉인 시대다.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는 아무리 뛰어난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추고 있다 해도 풀어야 할 거대한 문제가 제시되지 않는다면 불을 창출할 수 없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문제를 만들고 문제를 제시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불을, 그죠? 엉켜진다. 이제 소용돌이가 치는 사회 경제적 구조와 테크놀로지의 대변동에서 당신의 사고와 행동 패턴을 송두리째 바꿔야만 한다. 그죠? 기존의 뭐 20세기 어떤 기존의 어떤 사고들이 안 통한다라는 거죠. 그죠? 워낙 사회가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대변동이고, 그죠? 소용돌이가 칠 정도니까. 뭐 그렇게 이제 사회가 이제 바뀌고 있다. 크게 바뀐다. 뭐 그렇기 때문에 이게 모든 것들이 이제 사회가 너무 빨리 바뀌고, 뭐 그러니까 이제 나타나는 문제들이죠. 그러니까 뭐 이거 어떻게 뭐 해결할지에 대한 얘기들은 뭐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의문들이 생기고, 이런 책들이 자꾸 나오는 이유가 이제 그런 것들이죠. 사람들이 다 이제 궁금해하고, 그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게 의문들이 생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이 책에서 제시하는 거는 어떤 뭐 사고를 바꿔라, 그죠? 생각 프레임을 바꿔라, 예, 그죠? 의미 있는 일을 하게 되고, 어떤 뭐 사고를 잘하라, 그죠? 의미 있는 일을 하고 문제를 발견하고, 그죠? 해결보다는 문제를 발견하고, 또 뭐 기초교양, 인문적 사고를 하고, 뭐 이런 식의 어떤, 그 다음 또 뭐 논리와 직관, 그죠? 경험보다는 논리와 직관을 이용해서 바로바로 처음 보는 것들에 대해서 바로바로 대응을 하라. 그런 얘기였죠. 그래갖고 이제 바벨 전략에 대한 얘기가 있었고, 뭐 도박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죠? 바벨 전략을 써가지고 안전빵을 하나 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뭐 잃어도 크게 손해보지 않는 그런 데 도전하고, 정착과 시도, 그냥 탈출, 정착보다는 이제 시도와 탈출을 하라. 탈출을 빨리빨리 할 수 있어야 된다. 바로 발을 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 쭉 있어갖고 이렇게 버텨갖고 될 일이 아니다라는 거. 거기다 더해가지고 이제 민주주의에 대한 얘기가, 그죠? 인터넷이 발달한다고 해서 이제 민주주의가 늘어나는 게 아니더라라는 거. 그건 우리가 이제 예측을 빗나갔다라는 거. 그렇죠? 뭐 이런 식의 이제 뭐 그 요약을 한번 해봤습니다. 뭐 이렇게 오래 읽어봐가지고 꼼꼼히 읽어봤네요, 책은. 그래도 뭐 좀 많이 도움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미래 예측이나 이런 책들, 미래 행동서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뭐 그 중에 하나로 뭐 읽어볼 만한 책이었습니다. 또 좋은 책이 있으면 또 또 빌려가지고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이 정도로 하고, 그죠? 다시 한번 볼 기회 있으면은 뭐 다시 한번 또 보든지. 하여튼 뭐 워낙 꼼꼼히 읽은 책이라, 예, 뭐 재밌게 읽었네요. 예, 다음 책으로 또 넘어가겠습니다.